오늘 시간에는 중개사법, 인장 등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인장은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등록을 해야겠죠. 먼저 인장 등록에서 나오는 시험 포인트 첫 번째,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있고 인장을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장을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면 됩니다. 인장 등록, 도장 등록을 언제 할 때? 업무 개시 전에까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등록된 인장을 변경할 때는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장을 변경 신고는 일주일 이내, 첫 도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딱 하면은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장 등록, 그 다음에 고용인 고용신고, 그 다음에 공개증권 가입, 즉 손해배상 보증증서 가입. 손해배상 보증증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공개증권, 그 다음에 보험증서, 그 다음에 공탁. 보험증서, 공탁, 공개증권, 손해배상 보증증서는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합니다. 업무 개시 전에 몇 개 있다? 세 개가 있다. 업무 개시 전 신고, 고용신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증증서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법인, 중개법인의 인장 등록이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이것을 포인트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인장 등록 하면은 도장을 등록하는 거죠. 계약하면 중개업자가 도장을 찍어서 수수료 받는 거죠. 계약을 내 책임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합법적으로 성사시켰다고 책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찍는 게 아주 책임이 무거워요. 중개업 거래가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을 반드시 계약서에 찍는 거죠. 서명 및 날인해야죠. 소공도 똑같이 서명 및 날인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이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 대충 중개해서 도장을 찍으면 중개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요새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실력이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도 그만큼 전문성이 있게 시험이 내니까 따박따박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부 유튜브에서 일주일 만에, 몇 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런 것은 유튜브 조회수를 하려는 행위지 진짜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합격하는 시험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죠? 따박따박 반복해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개보조는 인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인장을 등록을 같이 해야 됩니다.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도장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이때 변경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한다?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인장을 등록하는 것은 언제까지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하는 겁니다.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중개보조는 빠지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도장은 등록은 다른 거 있는데 계약서에 다른 도장을 찍었다. 그런 거 발각됐다. 도장에 대해서 발각됐다.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도장을 사용해야겠죠. 등록한 도장을 사용해야지. 등록한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발각이 됐다.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장 등록 신청 방법이죠. 방문 신청해서 등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첫 개설 등록할 때 등록증이 교부됐을 때 인장을 등록하는 게 등록증을 개설 등록증이 나왔다 하면은 그때부터 업무 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할 때 찾으러 올 때 도장 가지고 오세요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등록할 때 도장을 아예 찍고 등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편이죠. 그래서 원래 인장은 방문 신청할 때 받아줍니다.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인장 등록을 받아줍니다. 근거가 법에 들어있어요.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 신청한다는 것은 스캔을 떠가지고 스캔으로 파일을 보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뭘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인장 등록은 방문 등록이 원칙인데, 방문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뭘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자, 인장 등록 시기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하면 언제까지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 신고하는 게 세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자,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 고용신고,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손해배상 보증제도, 손해배상 보증증서 가입도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합니다. 손해배상 보증증서,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직원들 고용신고는 반드시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겁니다. 자, 인장 등록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용신고도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으니까, 자,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아예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을 먼저 하고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찾으러 오세요 할 때 도장과 손해배상 보증서 가입했던 근거를 갖고 오세요 하고 말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아예 도장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은 방문 신청이 원칙인데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개설 등록과 같이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인장 변경 신고도 있죠.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변경할 때는 다시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변경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요 10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10일 이내 신고는 두 개밖에 없어요. 10일 이내 신고는 사무실 이전 신고, 이사 갈 때 사무실 이전 신고와 고용관계가 해소됐을 때, 이렇게 종료 신고, 직원들 잘랐을 때, 직원들 해고 신고, 해고란 용어는 잘 안 쓰죠. 종료 신고라 그럽니다. 자, 고용인에 대한 종료 신고와 그 다음에 사무실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입니다. 자, 10일 이내 신고는 몇 개 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전 신고와 그 다음에 종료 신고, 고용인 관계 종료 신고만 10일 이내고, 자, 인장 변경 신고는 일주일 안에 신고하는 겁니다. 인장 변경은 7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인장의 크기는 아직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장의 크기는 막도장으로 등록하면 안 되겠죠. 자, 좀 품위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막도장으로 5,000원짜리, 7,000원짜리 파가지고 등록하면 안 받아줍니다.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로 합니다. 도장에 대한 크기 제한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자,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기재만 하면 사무실 차릴 수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크기 제한은 없어요. 사무실 면적에 대한 크기 제한은 없다. 하지만 도장에 대한, 인장에 대한 크기 제한은 있습니다. 가로, 세로 각각 얼마? 7mm 이상 30mm 이내로 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로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7mm 이상 30mm 이내로 한다. 막도장으로 등록하면 안 받아준다. 자기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로 합니다.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에 적어져 있는, 등록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도장을 굳이 중개사무소 사용할 도장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인감증명법에 따라 개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에 따른 그 도장을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일 때는요, 법인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렇게 써진 거. 그래서 법인, 중개법인은 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 나타나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부상 이름으로 등록한 도장을 해야지 자기가 A명으로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인장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인장 등록 위반 시 제재죠. 인장 등록 위반 시 제재는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때립니다. 자, 등록관청에서 관리감독하겠죠. 인장 등록 위반 시 제재는 3개월을 6개월 한도의 업무정지인데 주로 3개월짜리 업무정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업무정지 처분을 때립니다. 등록 취소 사항이 아니에요. 업무정지지.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도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했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든 등록한 도장을 아닌 다른 도장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는 아니죠. 자기가 사장이 아니니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사 위반 행위는 주로 자격정지로 때립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도장을 사용했다. 그러면 자격정지예요. 자, 변경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업무정지입니다. 개공일 때는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때립니다. 6개월 범위 안에서 자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도장에 관한 인장등록 위반에 관한 것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인데 주로 한도를 몇 개월로 한다? 3개월을 기준으로 때립니다. 자 도장에 관한 위반 시 제재는 뭐다? 업무정지입니다. 소공일 때는 자격정지고 자 시험은 중개법인에 대한 인장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중개법인. 자, 하나의 회사죠. 자, 중개법인. 법인인 인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부합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경우 주된 사무소란 말은 본점이죠. 자, 중개법인이 본점에서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자 법인에 대한 인감증명서가 별도로 등록이 됩니다. 법인에 대한 인감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는 무슨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적어진 법인 도장이죠. 야, 개인의 사장 이름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도장, 법인의 인감증명서에 따르는 법인의 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등기 규칙에 신고된, 이 신고라는 말은 법인 인감증명서에 신고된 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한다. 이거 나오면 안 돼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다는 말은 나오면 안 되겠죠. 주된 사무소에서 중개법인의 도장 등록은 항상 상업등기 규칙에서 신고된 법인의 도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나와야지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을 등록한다가 주된 사무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은 나중에 지점을 설치했을 때 지점에서 사용한 사용인감을 등록할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사용인감을 등록할 때 나오는 용어가 주된 사무소 도장 등록한 용어로 나오면 안 돼요. 자,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어떻게 한다? 법인의 도장을 등록한다. 심플하게 나와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자, 상업등기 규칙에 신고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이 주된 사무소하고 같이 나오면 안 돼요.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그래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받아줍니다. 굳이 법인 도장을 또 등록할 필요 없이 이미 등록된 중개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미 등록된 중개법인의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름한다는 똑같이 나와도 맞는 말이에요. 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다.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또 굳이 도장을 찍어도 되고 항상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분사무소에서 인장 등록. 자, 분사무소는 하나의 지점입니다. 지점은 원칙은 주사무소에 있는 법인 도장을 왔다 갔다 와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 국가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번거로워도 지점에서 사용인감을 굳이 파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법인에 신고된 법인의 인장을 왔다 갔다 계약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자, 이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 자기들이 도장 하나로만 왔다 갔다 사용하면 되죠. 사용하면 되는데 아주 귀찮죠. 번거롭고. 그래서 지점에서만 별도로 사용한 도장을 신고한다 이겁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할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법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이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하는 또 다른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사무소란 단어가 나올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다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주사무소 사용할 도장을 나올 때는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다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주사무소에 사용하는 주된 도장은 그냥 법인 도장이라고 나와야 되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도장을 굳이 신고할 때는 그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법인의 책임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보증하는 도장이라고 하면 틀려요. 분사무소 책임자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자, 신고한 법인의 인장 또는 별도로 사용 신고한 사용인감으로도 등록할 수 있죠. 신고한 법인의 인장 하면은 주된 법인 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귀찮으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사용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을 신청할 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한다. 무조건 틀리죠. 중개법인은 어떠한 신고든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신고합니다. 분사무소 사용도장 신청도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거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분사무소가 이사 갈 수 있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신고하는 거고, 분사무소별로 휴업할 때도 주된 사무소에서 신고하는 겁니다. 모든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신고합니다. 자, 법인 중개법인 문제 나왔을 때 반드시 모든 신고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 사용도장도 신고하는 겁니다. 자,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신고한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중개법인 문제 나오면 눈 딱 감고 어디에서 신고한다? 모든 유형의 신고는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신고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중개업 시험은요, 절대 놓쳐서 안 될 사항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30개 이상 나와야 되죠. 자, 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고 30개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함정이 많아요.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중개법인은 어떠한 경우도 어디에서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신고합니다. 자, 분사무소 사용도장 신고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서 신고한다. 자,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도장은 굳이 신고할 의무는 없는데 하게 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도장은요, 그냥 상업등기규칙에 신고된 그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에 사용할 도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을 등록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분사무소에 사용할 도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이상 인장 등록에 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